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아픈 고민들 하나하나 치유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해법까지 모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는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도 준비돼 있죠. 이 50분 동안 꽉 막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채로운 투자 정보들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대체로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성 뉴스가 부재한 가운데 금일 예정된 미국의 3월 CPI 발표에 따른 경계감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코스피는요, 전일 대비 0.11% 오른 2,550.64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93% 하락해 890.6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투자의 정글에서 정글의 왕 타잔을 도맡아 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50분 알차게 채워볼 텐데요. 대표님의 주특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입니다. 대표님은 차트 하나로 돈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그 흐름 파악하고 또 예측도 해주시고요. 그 속에서 차트가 탄탄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예쁜 종목들도 선별해서 보여주십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16종목은요. 4월 단 8거래일 동안 노란톡방에서 수익 만들어주신 종목들입니다. 이 중 무려 9개의 종목이 상한가 종목입니다. 대표님의 주특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추가해야겠죠. 바로 상한가 종목 잡아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구나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도 보이시죠? 모두 지난주 이후 단 한 주 사이에 톡방에서 언급해주신 돈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찍상 김진영 대표님은 찍었다 하면 상한가를 계속해서 직접 보여주고도 계시죠. 대표님은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3월 시장에 이어서요. 4월 현재 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상한가 랠리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도 없이 무수한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제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만 해도 62종목입니다. 나도 상한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진영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문 오늘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얼른 챙겨오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그저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광고도 너무 많고 사칭 계정도 상당히 많죠.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또 정확한 입장 루트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방송 시간 내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종목이 많이 아파요. 긴급 처방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과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시간이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에만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여러분의 아픈 고민 들어주시고 또 직접 1대1로 맞춤 해결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활짝 문을 열어봅니다.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된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시청자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종목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의 주특기가 조금 전에 우리 김민소 형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상한가를 잡는 거죠. 상한가. 네. 찍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찍으면 상한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상한가를 잡는지 기가 막히죠. 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4월 달만 지금 제가 공략해드린 종목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신과 KB오토시스, 성우하이텍 포함해가지고 테라사이언스까지 상한가 종목 2종목 포함해서 4월 한 달 동안만 총 9개의 상한가 종목을 네, 제가 픽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4월 12일이에요. 4월 12일 12거래일이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은 10거래일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상한가 종목을 추천드린 게 9개 종목이에요. 자, 오늘 또 KB오토시스라는 종목을 제가 상한가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딱 집어가지고 드릴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이유 때냐면은 차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누가 주가를 움직일까요? 세력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세력은 어떻게 주가를 움직일까요?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팔고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흐름이죠?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상한가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이슈됐었던 거 여러분들 2차전지, 에코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또 에코프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4월 10일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노란톡방에다 자, 내일 에코프로가 자, 어떻게 적어드렸냐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목매는 수가 있으니 손절 못하는 사람은 절대 접근하지 말고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십시오라고 있던 코멘트를 드려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종목, 에코프로에 대해 가지고 자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바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당연히 좋게 나왔죠. 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더 올라갔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올라갑니다. 어저께 82만 원을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에코프로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80만 원 찍고 내려간다고 얘기 드립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아래 하단에 보시면 날짜 확인할 수 있으세요. 화면 보시면요. 자,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4월 10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에코프로 내일 실적 발표하고 80만 원 가면 끝으로 봅니다. 다들 하차 준비하고 보시라고 월요일 날 미리 얘기 드려요. 자, 화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월 11일 날 어제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주가 쫙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 고가 마감을 합니다. 82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양봉을 마감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어제 실적도 좋으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사지 못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또 가나 보다. 실적도 좋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저께 매수하신 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자고 났더니 마이너스 16%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16% 빠졌네. 그래도 또 차전지야. 또 갈 거야. 물 타야지. 평단 낮춰야지. 이러한 또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싶냐면 에코프로 다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요. 언제? 어제 다 매도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정확하게 적어드리지 않습니까? 80만 원 찍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80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빠질 것이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확실히 80만 원 찍고 간다고 했어요. 그럼 어저께 80만 원을 팔면은 정말 고점에 팔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제 에코프로를 사버리면요, 정말 최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발 동동동동 구르게 됩니다. 팔지도 못하고요. 근데 기대감은 있어요. 2차전지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2차전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2차전지 지금 이 자료 또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39만 원의 에코프로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82만 원 찍고 40만 원까지 언더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에코프로를 그때 매수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거든요. 어제 에코프로를 매수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대단히 불행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나쁜 놈이라고요? 공부를 하시면요. 저처럼 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왜 비싼 가격에 세력들이 고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설거지하러 들어가십니까? 예?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대체안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려요.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찍상이에요. 찍으면 상한가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찍으면 상한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투자에 대한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중장기 투자 종목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셀트리온에 대해 가지고 관심 갖고 보이시라고 또 월요일 날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제약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등 나왔죠. 미리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10몇 프로, 20몇 프로 올라간 거 언급 안 해요. 짜쳐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상한가 간 것만 얘기하는데도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상한가 종목을 추천드린 종목이 몇 개라고요? 82종목이에요. 82개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 시장이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달 한 달 동안 하락 원회의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거래일 동안에 토탈 13개의 상한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1월 달 상한가 종목 20개, 2월 달 17개, 3월 달 23개, 4월 달 몇 개인가요? 8개인가요? 9개. 토탈 82개의 종목을 거의 몇 개월입니까?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4개월 정도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80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80에서 90거래일 동안에 하루에 한두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 가는데 그게 82개예요. 매일 한 종목씩 상한가를 찝어드린다는 얘기죠. 제가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가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저는 뭐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물론 상한가 가는 것도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죠.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노란톡방에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거의 600명 가까이 계시죠. 네, 지금 현재 542명 계시네요. 자, 화면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노란톡방에다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어요. 자, 시간 볼까요? 날짜와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팍스TV 투자의 정글 김진영 제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입니다. 현재 542명의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4월 12일입니다. 보이시죠? 4월 12일 수요일이에요. 시간은 언제요? 여러분들 잠들어 계실 때 저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주를 찾아봅니다. 시간 12시 25분이에요. 오늘 새벽 12시 25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KB오토시스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KB오토시스 위로 올라갈 리만 있다. 매수하시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KB오토시스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KB오토시스예요. 그런데 오늘 점상한가로 가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KB오토시스가 어떤 회사고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왜 상한가를 갖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가는 종목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는 거죠. 이게 무엇의 힘입니까? 차트 힘이에요. 차트의 힘. 차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료요? 분명히 재료 좋습니다. 재료가 분명히 선행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CEO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에코프로의 대표이사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 주가를 움직이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없습니까? 접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선행하는 건 맞습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그거를 베이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거는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재료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이런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걸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료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차트에 여러분들 메이저가 세력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수의 흔적이 차트에 고스란히 남게 돼요.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차트의 구성 요소에 세력이 매집이 들어와 있네. 주가가 올라갈 리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제가 찝은 종목들이 장대 양봉이 정말 빵빵 솟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KB 오토시스에 대해서 장 시작 전에 상한가 종목이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테라사이언스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는 이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보라 그랬어요? 제약 바이오 쪽을 계속 보시라 했어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 회사 말고요. 실적을 베이스로 갖고 있고 다만 시장이 2차 전지 쪽에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웅크리고 있는, 그죠? 개구리가 점프를 높게 하기 위해 가지고 웅크리지 않습니까? 그 웅크려 있는 종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셀트리온 시리즈였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삼형제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시총의 최상위를 랭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잠깐 쉬었죠. 근데 회사는 탄탄하게 잘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뉴페이스가 나타났던 거죠. 2차 전지 에코 시리즈가요. 그래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자리 바뀜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0.93% 빠졌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체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마이너스 0.93% 하락했지만은 체감도는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그냥 불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종목들이 올라가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 0.93% 하락 급락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오늘 다 불장이었을 겁니다. 대다수가. 정말 괜찮은 아이들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죠.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시장이 0.9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상한 상황이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존재하고요. 자, EI가 오를 때는요. EI가 잠깐 주춤하고요. EI가 내릴 때는요. EI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2차 전지 에코프로에 모든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돈을 다 싹 흡수해버렸어요. 에코프로가. 그러다 보니 다른 섹터의 좋은 아이들도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해요. 세력이 주가로 드라이브를 걸고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시너지 효과로 주가가 빵빵빵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만들지 못하죠. 왜?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요. 딱 풀렸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란톡방에.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제 월요일 날 저녁에 강남에 고급 술집에 우리 세력 형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꽐라 될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야, 뭐라고 하냐면요. 야, 에코프로 형님. 이제 내일 최고가 찍고 빠져나간다. 자, 이제 우리가 치고 갈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제가 노란톡방에다 적어드렸어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매집이 이루어지고요. 분출이 화요일 후반에서 오늘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서 시가총액이 상위 랭킹된 아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16%입니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움직이가 가는데 어디로 가요? 다른 개별 섹터의 세력들이 핸들링한 종목들로 싹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지만은 에코프로가 좌지우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세를 가져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 자체를 여러분들 무조건 하락하게끔 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아직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방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보입니까? 기관,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쪽 돈이 옮겨갑니다. 왜? 아직 하락, 글로벌 마켓 자체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시그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번 주에 중요 지표가 있죠. CPI도 있고요. 그 다음 5월 달에 금리 발표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 무너지더라도 개별 종목들이 돈이 움직여서 올라가야 되는 장세예요. 개별 장세, 종목 장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관련한 아이들을 계속 들고 가십시오. 지금 수익이 수십 프로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포트폴리오 꾸리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어제도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자, 돈이 어디로 몰린다? 자동차 섹터로 들어갑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반도체 아닙니다. 반도체 아니고요. 자동차 섹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였습니까? 그저께였습니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했어요? 현대차 방문했죠. 현대차 방문을 해가지고 사진 한 방 빡 찍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시그널이죠. 야, 현대차, 자동차 섹터 사자. 여러분들 이게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예. 이런 MSG를 딱 치는 거죠. 예. 이렇게 내러티브하게 주가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 섹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투자 입장에 봤었을 때 여러분들 2025년 전기차만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최근 또 이슈 보면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어떻습니까? 전기차 비중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법제화시키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2035년입니까? 그때까지 올 전기자동차로 체인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트렌드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흑백 텔레비전이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기존에 2G 핸드폰에서 3G, 4G, 5G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강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기자동차죠. 거기에 한 부품인 배터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자동차로 가는 건요, 거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십시오. 중장기 투자 관점 놓고 본다면 자동차 섹터는요, 중장기로 묻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되는 아이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는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게 새로운 게 있고 어떤 게 유지될까 생각해야 됐죠. 첫 번째, 내연기관 관련해가지고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관련한 주요 부품들은 사라집니다. 그럼 그쪽 관련한 기업들은요, 사라질 기업들이에요. 두 번째, 배터리. 당연히 신사업이죠. 이 아이들은 커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셰시나 프레임 같은 거는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경량화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단가를 높여야 돼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가 아니라고 자동차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지금 진입했었을 때 여러분들 향후 1년 뒤, 3년 뒤, 5년 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나서 그럴 겁니다. 아,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그때 자동차 살았을 때 샀으면은 수익률이 50%, 100%, 300%, 500% 낮겠다. 종목마다 다르니까요. 등락률 자체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작년입니다. 현대차 18만 원 아래에 왔었을 때 계속 매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25년까지 갖고 갈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 100% 가깝게 수익 납니다. 70% 수익은 거의 개런티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고장한단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좋은 포인트였다는 얘기예요. 지나놓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미 다 올라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투자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흐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요.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료가 좋아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왜 주가가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주도 세력들이 그거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쫙 뿌리면서 MSG 톡톡톡 쳐가면서 맛있게 포장해둔 음식이 된 그러한 종목들을 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동차 섹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유로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성우하이텍, 네, 그리고 화신, 그리고 SL 이런 종목들 말씀드려요. 오늘요 성우하이텍 21% 갔나요? 천천히 길게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들 재방송 들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 얘기 드렸어요. 실적 대단히 좋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셔서 좋았습니다. 지금 두산밥켓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차트는 안 띄워놓을 텐데요. 한번 직접 봐보세요. 2월 달서부터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가요? 중장기 관점으로 올라갈 아이들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노란톡방에. 근데 노란톡방에다 드린 건 드린 거고 또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화끈합니까? 화끈해서 제가 매일 상한가 가는 아이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장기로 끌고 갈 아이들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들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한가 종목 82개 종목을 그냥 잡았다? 무엇으로 잡았다? 차트를 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 관심 없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노력도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죠. 모든 걸 전문가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되시죠.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누가 좋다 하더라 그러면 사요. 그래서 돈 벌겠습니까? 그리고 요행에 따라서 한두 번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꾸준한 수익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되기 어렵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김진애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상한가를 잘 가고 우상향으로 쭉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자 노력을 좀 하시라는 얘기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노란톡방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래갖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요즘 TMI죠. 투머치 인포메이션. 정보가 너무 많아. 노란톡방도 너무 많아요. 전문가도 너무 많아요. 경제TV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 들어갔다 또 오늘 또 잊어버리고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이 방 저 방 이 방 저 방 그러다 여러분들 계좌만 싹 녹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노란톡방에다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9시에 여러분들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개 방송에서 방송 화면을 통해 가지고 오늘 당일 주도주 오늘 매매를 해야 될 아이들 이번 달에 매매를 해야 될 아이들이 자동으로 실시간 검색이 딱 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만 제가 종목 방송에서 그대로 오픈해 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자, 내일이라도 당장 제 방송에 들어와 보세요. 공개 방송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을 공개 방송에서 볼 수 있어요. 자, 테라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보시죠. 제일 맨 위에 있죠. 예, 장중에 검색된 거예요. 9시 47분에. 그리고 오늘 한미글로벌 다시 올라갔죠. 그 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건설기계 쪽도 섹터 힘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매드팩터는 계속 특허권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전기 관련한 아이고요. 제가 이러한 부수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볼 수 있고 그 종목을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바로
예,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나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고요. 이곳에서 공개방송 통해 가지고 종목을 받아볼 수 있고 또 노란톡방에 제가 또 중장기 봐야 될 아이들 또 급하게 또 드리고 싶은 좋은 종목 이야기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시간은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견지명이 주특기이신 우리 대표님은요, 정말 시장의 미래를 엿보고 온 듯하죠. 대표님이 반도체주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가 간다 하니까 정말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은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고 셀트리온 삼형제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셀 거다, 갈 거다라고 하자마자 또 그런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상한가마저 대표님과 함께라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단 한 주 사이에 공략해 주신 종목만 살펴봐도요.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뒀는데 상한가 종목만 2가지 챙겨두셨고요. 가장 적은 상승률이 12%를 보이는 그런 강한 상승 탄력 가진 종목들만 픽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표님은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누적 총 62가지의 종목을 챙겨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어떤 미남주와 미임주를 골라주실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시죠.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톡 하고 클릭하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남겨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한성아님께서 문의 주신 청담글로벌. 매수가는 11,9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차트를 그려내고 있을지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담글로벌 함께 볼 텐데요. 자, 청담글로벌. 네. 예전에 좀 기억이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여튼 자, 청담글로벌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요. 주봉입니다. 주봉.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봉을 좀 열어봤는데요. 자, 청담글로벌이 어떤 회사냐? 모릅니다. 예, 몰라요. 네. 저에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물지 마십시오. 저 모르니까요. 무식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청담글로벌은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스토로가 있겠죠. 여튼 일단 차트로 놓고 본다면 2022년 6월 달에 자 6,300원에 시작을 했어요. 6,3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얼마까지? 16,000원까지 예, 150% 정도 될까요? 예,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훅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해 초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이거 잠깐만 딱 보면요. 제가 다른 그림 그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러한 거 두 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뭔가요? 봉우리가 2개가 있죠, 여러분들.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2개 있다는 얘기는요. 매도할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게 청담글로벌이요. 이게 봉우리가 하나고요. 이게 봉우리가 2개예요. 심플하게 접근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 회사가요. 뭐 하고요. 그래서 올라가요. 백날 그런 얘기에 머리에다 놓고 있으면요. 주가가 빠지더라도요. 혼자서 무엇을 돌릴까요? 희망회로를 돌려요. 아, 이 회사는 이것 때문에 좋은 회사인데, 아,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성장성 좋아. 지금 저평가돼 있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눌림목일 거야. 더 올라갈 거야. 예, 이렇게 스스로 희망회로를 굴리고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결정하는 건요. 세력이에요.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만드는지, 세력이 만드는 가격은 뭐예요, 여러분들? 고가, 저가, 시가, 종가예요. 하루에 혹은 1시간에 혹은 1분에 캔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캔들 하나에는 여러분들 시가, 종가, 고가, 저가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만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유지가 되고 전환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는 항상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청담글로벌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자,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떨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봉우리예요. 자,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도 세 가지 봉우리가 있겠죠. 여러분들 딱 집 앞에 나가셔가지고 자, 근처 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산은 자, 산을 딱 바라보는데 어떤 산은 자, 왼쪽 봉우리가 좀 더 높은 봉우리도 이런 산 모양도 있죠. 어떤 산은 왼쪽 봉우리하고 오른쪽 봉우리가 똑같은 높이의 산도 있겠죠. 어떤 산은 오른쪽 봉우리가 왼쪽 봉우리보다 훨씬 높은 산도 있겠죠. 이 모든 봉우리가 다 뭐예요? 쌍봉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 오른쪽의 봉우리의 고가 라인의 모양 자체가 이 자리가 여러분들 어떤 거는 더 높거나 어떤 거는 밸런스로 같거나 어떤 거는 더 낮거나예요.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하이어 하이라고 하죠. 고점을 더 높여가는 것. 자, 고점을 더 높여가는 모양. 이런 것들은 추가 상승의 확률도 높은 거고요. 고점을 낮춰갔어요. 로우 하이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움직임은 더 떨어질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석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청당 글로벌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점과 고점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추세가 나오죠. 왼쪽의 고점보다 오른쪽의 고점이 더 낮춰져 있는 로우 하이 포인트를 만들고 있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락할 확률을 더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매도 자리인데 그러면 현재 위치는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시죠? 자, 큰 흐름을 보고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명언이 있습니다. 무슨 명언이 있습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전체 히스토리를 이야기드린 이유는 뭐냐? 청당 글로벌에 대한 전체 숲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청당 글로벌이라는 자체가 자, 로우 하이 포인트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접근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무를 한번 봐볼까요? 나무를 보게 되면 최근 6개월 정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최근 6개월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자, 상승하고요, 하락하고요, 상승하고요, 하락하고요, 상승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일까요?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또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무엇이 있냐? 졸라맨이 있죠, 졸라맨. 자, 오랜만에 또 졸라맨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졸라맨이라고. 졸라맨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머리가 있고요. 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 이러한 부분들이 딱 보이죠? 그림에. 이러한 그림이 있을 때는 자, 왼쪽 어깨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림을 그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림이 나왔다. 이거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 접근이 필요해요. 지금 청담 글로벌이 그런 상황이죠. 왼쪽 레프트 숄더가 있고요. 헤드가 있고요. 라이트 숄더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실질적으로 이 하단 포인트 10,000원이 깨지냐 깨지지 않냐가 되게 중요해요. 10,000원이 깨졌을 때는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7,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1,000원대 매수가를 갖고 계시는데 자, 이 부분은 10,000원대가 깨지냐 안 깨지냐 대단히 중요하고 주가가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12,500원 정도까지. 왜? 어깨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정석이에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높이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청당 글로벌 자체가 일봉을 딱 놓고 한번 봐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자, 일봉에 보이지 않습니까? 레프트 숄더 만들었고요. 머리 만들었고요. 라이트 숄더를 만들고 하락하고 있어요. 라이트 숄더도 어깨 하단이 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매수세가 되게 약해지는 상태죠. 시장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지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121선도 해당되면서 앞에 전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얼마예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자체를 10,000원이 지지가 되면 홀딩,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는 어디까지? 12,500원 내까지를 타겟으로 갖고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2만 원, 3만 원, 4만 원 간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영역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지지라인 생각하시고 10,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재진입 포인트는 8,000원 언더라인에서 재진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격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청단 글로벌하고 같이 살고 싶다면 그러한 전략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원 지지가 넘어간다면 12,500원대 정도까지 타겟팅을 갖고서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재료를 들고 있는지, 또 어떤 모멘텀을 받았는지는 모두 전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차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는 법, 또 차트를 선별하는 법, 차트의 언어 다 배워가실 수가 있고요. 또 차트가 탄탄한 종목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요. 여러분 빠르게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시계가 4시 50분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고민 만나보시죠. 윤성길님께서 문의 주신 DY파워, 매수가는 14,77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이 종목 무려 7%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그려낼지 대표님의 도움 말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DY 파워예요. 이름이 좋아요. 파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좋은 종목을 항상 매매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족구처럼 들리지만은 이름이 좋아야 여러분들,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이상해봐요.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DY 파워. 네, DY 파워인데, 자, DY 파워 무슨 회사인지 모른다 말씀드렸어요. 네, 모른다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고 싶으시다고요? 손가락질을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딱딱딱 찍을 수 있다. 그럼 저에게 손가락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한가 드셔보지 못했고 점상한가 드셔보지 못했으면은 저한테 손가락질 할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차트라고 한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 안에 세력의 움직임도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DY 파워가요 7%가 올라갔어요. 7% 누가 올렸겠습니까? 제가 올렸겠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세력이 올리는 거예요. 세력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7%라고 하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죠. 자, 지금 매수 평단가가 14,770원에 15%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자, 길게 한번 긴 호흡으로 한번 봐볼게요. 제 설명이 조금 전에 제가 청단 글로벌을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자, 매매라고 하는 건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게 인베스팅이 됐던 트레이딩이 됐던 간에 매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건 매매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종목명이 달라요. 지금 DY 파워와 청단 글로벌이야. 종목이 다르지만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와 매도해야 될 대한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기준이 명확한지를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목은 생각지 마세요. 이게 DY 파워냐 청단 글로벌이냐 이거 생각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가 차트를 열어놓을 거예요. 딱 이만큼만. 자, 이게 청단 글로벌이라고 제가 설명드려 버릴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설명드립니다. 자, 주가가 상장을 했어요. 2022년 6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거 2016년이에요. 근데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상장을 해갖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전략입니다. 자, 설명 똑같이 드릴게요. 어떻게? 자, 이거 쌍봉입니다. 그래서 매도죠. 근데 오른쪽의 고점이 왼쪽보다 더 낮춰진 상태죠. 로우 하이 포인트를 만들었죠. 하락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추가 하락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 라인 때 지금 12,000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2,000원 라인 지지가 되면은 주가 자체는 17,000원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될 거니까. 12,000원대가 깨진다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거예요. 어디까지? 5,000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전저점이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함께 봐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떻습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전저점 라인 때까지. 그죠? 그리고 주가가 현재 위치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대추세선이고요. 그리고 대추세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 구간 자체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고점을 낮춰가면서 추세 상단을 밀고 가는 상단점이 떨어지고는
하락 추세 구간에 있었죠. 그렇지만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변화가? 보시면 자 6월 2016년의 저점이 어디였습니까? 4,400원이었어요. 보시면 4,400원. 보이시죠? 4,400원이에요.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점은 높였습니다. 그죠? 신저가가 안 나왔죠. 여기는 하이어 로우 포인트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주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로우 하이 포인트를 만듭니다. 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저점이 앞의 저점보다 더 높은 상태죠. 하이 로우 포인트죠. 그럼 이 뒷영역 자체는 여러분들 상승세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올라간 영역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구간 이만큼만 잘라볼게요. 잘라보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설명드렸습니까? 졸라맨이 있어요. 졸라맨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서 있는 아이는 헤드 앤 숄더에다가 말씀드렸어요. 헤드 앤 숄더로 레프트 숄더, 머리, 라이트 숄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앞으로 더 하락할 확률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졸라맨이 거꾸로 서 있어요. 거꾸로 졸라맨이 서 있으면 어떤 모양일까요? 자, 이렇게 머리가 있죠. 그리고 어깨가 있죠. 그리고 다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때 작년 2020년 때 주가 올라간 자리가 바로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에서 급등이 나온 부분이에요. 이거를 누가 만든다고요? 세력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러한 패턴들을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저 패턴들을 왜 만들까요? 이 평을 만들어야 되고 이 평을 역별해서 정별로 만들어야 되고 정별을 역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오름과 내림이 반복이 되는 거고 주가 안에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완전 정별이 펼쳐져 가지고 봄,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수확기가 되는 그 정별의 끝자락이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어제 에코프로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혹독한 겨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역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게 되죠. 내림과 오름을 반등하는데 내림폭 자체가 올라가는 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가는 추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DY 파이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작은 뭐가 있어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달에 이 고점이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선 하나 보이죠? 여기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리버스 헤드 앤 숄더가 실패가 됐으나 이번 달에 이 저점 포인트가 최근 8개월 동안에 다져놓은 저점 포인트 11,000원대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4월 달 봉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은 4월 달 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이게 봉이 완성돼서 14,000원대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자, 5월 달에 어디까지? 1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시 조정한다면 주가가 추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시세가 그때부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언제다? 올 2, 4분기, 3, 4분기 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누가 만든다고요? 세력이 전략을 만들고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패턴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진입을 해서 매수 평단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4시 50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